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상대의 정보는 어떻게 얻고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예시와 함께 다음 시간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C채널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저희가 보내드리는 고품격 화술 강좌 대화의 클래스 컨텐츠 벌써 30강이 훌쩍 넘었죠. 오늘은 저희가 이제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스몰토크 공식에서도 정보에 대한 얘기를 다뤘었어요. 공식을 해서 다뤘었고,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이번 시간에 좀 짧게 끝나면 이번 시간 다 끝날 수도 있는데, 좀 가능하면 예문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예문, 그래서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저걸 이렇게 응용하면 되겠다, 나는 저 말을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다양하고 그리고 실전에 가까운 예문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상대의 정보 이런 것들을 떠나서 대화에서의 정보를 얻는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여기서부터 좀 출발을 해보자고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고민을 얘기했던 것들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카톡을 많이 하는 게 좋나요? 조금 하는 게 좋나요? 그리고 카톡을 그러면 카톡을 왜 조금 하고 싶으세요? 물어보면 만나서 할 얘기가 없을까 봐서요. 카톡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만나기 전에는 가능하면 이제 연락을 하고 싶은데 자제하고, 대화가 되는데도 만나서 할 얘기가 없을까 봐 자제를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로 바꿔야 되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카톡으로 해서 하는 이야기를 만나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만나서 할 얘기가 없을 정도로 카톡에서 한다 그러면 그 분의 머릿속에는 나눠야 되는 정보가 굉장히 한정적인 거예요. 어디 사는지, 뭘 좋아하는 취미는 뭔지,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끝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떠한 응용된 정보나 아니면 그 상황, 그리고 상대가 말한 정보로 얽어 들어가는 그런 경험이 없거나, 그런데 이제 자신이 없는 거죠. 카톡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면 실은 만나서 할 얘기가 더 많아집니다. 심리적으로는 만나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질 수도 있죠. 이미 좀 지치고 카톡으로 얘기해봤더니 그닥 나랑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카톡을 안 한다. 이건 오케이. 이건 전략적인 접근이니까요. 그런데 소재가 떨어질까봐, 카톡으로 이야기해서 만나서 그 소재를 다 써버릴까봐, 이런 거는 만나서도 잘 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만나서 할 얘기가 카톡으로 나눌 정도의 이야기였으면, 그런 정도의 그런 표면적인 정보였으면 만나서 상대는 한숨 쉬기 바쁠 겁니다. 물론 카톡을 저도 이제 만약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많이 하지는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해요. 상대를 보기 전에는. 왜냐면 편견이 생길 수도 있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섣불리 너무 과한 정보를 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몰라도 그 정보 측면에서 일부러 자제하는 것, 정보를 주지 않고, 그거는 불필요한 생각입니다. 정보는 상대가 정보를 줄수록 계속해서 늘어나는 게 정보예요. 운용할 수 있는 정보가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정보들은 얽히거든요. 서로서로 얽히면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약간 틀리더라도 나의 어떠한 시각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시각을 서로가 또 나누면서 또 이야기할 거리가 생기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통찰력입니다. 갑자기 웬 통찰력? 통찰력 얘기를 해야 되는 게, 통찰력은 정보를 선별하고 정보를 유추하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유추라는 표현이 조금 과하다면 정보를 해석하는 힘 정도로 해도 되겠죠. 상대가 준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실은 그래서 더 나가서 상대가 이제 어떤 시각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이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것까지가 실은 통찰이긴 한데, 지금 그 해석까지의 힘.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지만 계속 TV를 보면 통찰력은 나빠질 수도 있어요. 정보를 해석할 필요가 없거든요. TV는 굉장히 친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속 보고 있으면 내가 집중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거기에 있는 스토리가 다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해석을 안 해도 되니까 통찰이 끼어들 힘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통찰이 필요하죠. 드라마는 내가 얻어야 되는 정보는 혼잣말을 하든 자막이 깔리든 어쨌건 다 줘요. 제가 집중을 안 해도. 근데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게 필요하죠. 그 사람이 준 정보를 해석하고 그것을 통해서 유추하는 힘이 필요해요. 그게 통찰입니다. 통찰력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를 만나면 그런 두려움은 생길 거예요.
통찰을 하지 않고 그냥 표면적인 정보를 주고받게 되다 보니까 말이 끊겨요. 그런 게 두려우니까 이미 전할 수 있는 정보들은, 그리고 얻을 수 있는 정보는 1차원적이에요. 1차원적인 정보는 분명히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는 순간에 과거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카톡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2차원, 3차원으로 이렇게 정보들을 얻는 훈련을 하다 보면 카톡이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주고 그걸 통해서 할 얘기가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대화의 클래스를 열심히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할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볼게요. 이건 제가 한 5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 5년 정도 전에 예문으로 썼던 건데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진보해졌어요. 예문을 잠깐 들려드릴게요. 막 이 예문 듣고 소리 지르실 것 같은데 뭐예요? 눕당이라고? 반지가 예쁜 걸 보니까 남자친구 센스가 보통이 아니네요 라고. 제가 이제 이 예문을 5년도 더 됐겠네요. 한 7년 전에 팟캐스트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걸 나중에 책에도 싣고 했었어요. 제 첫 책에도. 근데 이제 이 대화, 이 말 같은 경우에는 남자친구 있으세요? 이 말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상대 입장에서. 그리고 그냥 반지 이쁘시네요? 이렇게 하기에는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정보는 저 사람이 이성 친구가 있나 없나잖아요. 그러면 반지가 참 이쁘네요. 남자친구분 센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 그분도 이제 알죠. 머릿속으로는 이 사람이 내가 애인이 있나 없나를 떠보려고 하는 거구나. 혹은 남자친구 있다고 확신하는구나. 둘 중에 하나겠죠. 떠보려고 하는구나 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완전히 끊을 정도의 생각이 없으면 아니에요. 이건 우정 반지예요 정도로 말을 하겠죠. 완전히 끊을 마음이 있으면 우정 반지여도 내 남자친구가 참 잘 사줬죠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아무 생각이 없으면 솔직히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보를 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건 물론 이런 통찰력이라기보다는 통찰로 가는 얕은 기술이라고 보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상대가 정보를 좀 더 나한테 주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인 거죠. 그래서 대화를 시작을 잘하기 위해서는 방금 한 것처럼 상대가 정보를 잘 주도록 하는 어떠한 문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방금 문장이야 이제 워낙 오래 전에 이제 많이 쓰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좀 너무 속이 보인다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좀 자기만의 문장을 개발하고 제가 이제 뒤에서 들려드릴 다양한 문장들을 들으시고 또 아이디어를 얻으셔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작은 일단 상대가 느끼기에 불쾌감이 없고 상대의 이야기를 기꺼이 해줄 수 있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찾아내는 게 일종의 센스인 거죠. 그러면 센스는 어떻게 갑자기 키웁니까? 네, 그런 문장을 몇 개 좋은 거를 선별해서 기억해 두시면 돼요. 대화를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상대가 일단 원하는 대화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대화 시작을 잘 못하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평소의 대화와 대화를 시작할 때의 대화가 굉장히 달라요. 기본적으로 심리 상태가 다른 거겠죠. 불안하고 그리고 떨고 그리고 뭔가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뭔가 그럴듯한 문장을 막 하려고 하고 그래서 문장을 외워놓는 건 좋은데 그걸 표현하는 게 딱딱해버리고 경직돼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평소처럼 말할 수 있는 시작이면 제일 좋아요. 그것도 물론 당연히 훈련이 필요하겠죠. 제가 이 정보에 대해서는 4단계로 구분을 해봤어요.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상대에 대한 걸 말하라. 상대의 정보를 간파하고 상대에 대한 통찰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상대에 대한 걸 언급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죠. 상대의 컴플렉스를 건드린다거나 상대의 입장에서 무례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제 안 되겠죠. 문장을 한번 볼게요, 같이. 가방이 정말 특이한데 완전 내 스타일이야. 이런 건 어디서 사야 되지? 이거는 제 책 마음을 훔치는 대화법에도 있는 예문이에요. 가방이 특이하다. 가방이 예쁘다. 가방이 멋있다. 근데 그게 이제 상대가 별로 안 좋아하는 가방이고 오랫동안 맸던 가방이 아니라 딱 봤는데 좀 새로운 가방인 것 같아요. 상대가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일종의 칭찬이 되기도 하죠. 그러면서 어디서 사야 되지? 라고 하면 이 사람이 가방을 언제 샀다, 혹은 어디에 자주 간다, 어디에 이번에 갔었다. 그래서 자기 얘기 중에 무언가 정보를 플러스 알파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신나는 대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상대에 더 많은 정보를 흘릴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질문 자체는 1차원적이어도 칭찬이 얹어지면서 상대가 2차원적인 대답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카카오 게임.
카카오 게임 매번 상위권이던데 따로 학원이라도 다녀? 라고 상대가 이제 게임에서 항상 상위권에 있으면 이제 그런 얘기도 좀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영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추천해 줄 만한 영화 있어? 라고 하는 거는 상대가 뭐 프로필 사진을 영화로 해놨다거나 아니면 과거에 영화 얘기를 했다거나 그런 정보를 어느 정도는 있어야겠죠. 이제 그걸 가지고 상대한테 영화를 추천해 달라고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듣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상대의 정보들을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내가 너무 고민하고 막 대단한 걸 알아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물론 가방 같은 경우는 좀 변하고 카카오 게임도 약간 내가 관심이 있어야 되고 영화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관심이 있어야 되지만 그렇게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하는 것보다 약간의 칭찬을 얹거나 내가 필요한 무언가에 질문을 얹어서 하면 상대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나에게 쏟아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화를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그냥 직접적인 것도 있습니다. 아, 지나가다가 몇 번 뵀는데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정도로 그냥 이야기하고 그냥 물꼬를 트는 거죠. 그 자리에서 뭐 대화를 계속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물꼬를 트고 또 다음을 기약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상대랑 대화를 할 때 정보를 흘리면 상대 입장에서도 이 센스가 있는 사람은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정보를 주는구나, 나도 섞었어야지 라고 생각하고요. 센스가 없어도 말하기가 훨씬 편하다고 느낄 겁니다.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말의 폭이 넓어지거든요. 몇 가지 예문을 좀 같이 볼게요. 이거는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뭐 소개팅을 했거나 처음 만났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를 너무 오래 들여다보고 있었나 봐요. 이곳에 프레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라고 말을 했어요. 일단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줬다기보다는 유추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죠. 일단 컴퓨터를 오래 보는 직업이다. 그리고 프레임이란 단어를 쓰는 직업이다. 그러면 그 상대 입장에서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면 뭐 영화 아니면 뭐 미술 이런 쪽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사진. 그리고 컴퓨터를 오래 보는 직업이면 뭐 내가 컴퓨터를 좀 쓰는 직업이면 그거에 관련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냥 단순히 아, 눈 아프네요. 이것보다 훨씬 더 할 얘기가 많아진다라는 거죠. 대화를 길게 하고 상대를 편하게 해주고 내가 대화가 편해지는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상대가 할 얘기가 많아지게 만드는 것. 상대가 할 얘기가 많아지면 결국 그건 나도 할 얘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학생들만 상대하다가 한 분만 마주하니까 오히려 더 힘드네요 라고 말했어요. 이제 좀 긴장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학교 선생님이거나 학원 선생님이다 라는 거를 대놓고 정보를 주고 있죠. 그냥 단순히 아우 긴장되네요 이것보다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주죠. 뭐 구구절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쓱 하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에 정보 얹어서 말하면 상대도 그거에 따라서 무언가 정보를 얹거나 나에 대해서 유추를 하거나 하면서 세네 마디로 풀었어야 될 정보가 한두 마디로 끝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더 다양하고 더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빨리 친해진다고 느낄 수 있겠죠. 귀국한 지 얼마 안 돼서 걱정을 좀 했어요. 귀국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좀 신뢰를 범할까 봐 혹은 뭐 이런 자리를 제가 잘못 좀 분위기에 맞지 않는 데를 자리를 잡았을까 걱정을 했어요. 뭐 그런 데로 응용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정보를 주는 거죠. 내가 외국에 있었다, 오래 있었다, 이런 것들을. 그럼 상대 입장에서 뭐 질문을 하겠죠. 뭐 관심 없으면 안 할 수도 있겠죠. 걱정이요. 걱정 안 하셔도 됐겠네요 하면서 걱정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도 있겠지만 상대 입장에서 선택지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난 척을 하더라도 이렇게 막 너무 내가 막 알아서 잘난 척 하는 것보다 상대가 물어봐서 대답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물어봐 달라고 자꾸 막 그걸 너무 과하게 흘리면 그것도 재수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러니까 명분 있는 정도로 이제 그런 레벨은 단순히 내가 생각했을 때가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조금 과한데 라고 생각되는 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기준을 잡고 그럼 나는 어디쯤인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죠? 이렇게 예문을 보시고 저런 예문이 있구나 이렇게 끝나시면 안 돼요. 저 예문 내가 단어를 이렇게 바꿔서 내가 일상에서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기만의 문장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라고 예문을 계속 풀어드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는 아이들 데리고 이탈리아 다녀왔어. 이거는 아이가 있다는 거 말해준 거죠. 그리고 이탈리아 갔다 왔다는 거 그런 정보를 준 거죠. 이런 것도 뭐 너 요즘 어떻게 지내? 뭐 잘 지내? 이것보다 그냥 잘 지내가 아니라 나 잘 지내지. 영국 가려고 영국으로 휴가 가려고 준비 좀 하고 있는데 유럽 자체를 처음 가는 거라 영어도 좀 배우기를 좀 기대하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풀어나가면 상대 입장에서도 그래 잘 지내 이런 것보다 이 사람이 지금 아직 한 번도 유럽은 안 가봤고 근데 영국으로 휴가를 준비하고 있고 영어에 익숙하지 않다. 지금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정보를 줬잖아요.
뭐 영어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내가 조언을 주거나 아니면 나도 영어 못하는 입장에서 같이 뭐 의논할 수도 있고 영국을 가려고 했을 때 내가 뭐 영국에 관련된 뭔가 아는 거나 아니면 영국이 아니어도 유럽 어디를 갔더니 영국에 대한 뭐가 있더라 뭐 유럽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뭔가 운신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상대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근데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보통 이제 공통점은 대화를 해보면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어요. 저 사람은 나를 배려하는 것 같은데 딱히 더 이상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만 딱 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져요. 왜냐면 그 사람은 나한테 선택의 여지를 안 주니까. 그러면 어떻게든 막 꾸역꾸역 또 만들어서 얘기하다 보면 또 어느 순간 선택의 여지가 없어져 있고 그래서 또 새로운 얘기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러면 점점 그런 게 쌓이면 피곤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좀 지금은 내가 피곤한 것 같아도 다양한 정보를 줘버릇하면 결국 편해집니다. 뭐 어디서 왔어? 뭐 그냥 강남.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좋은 답변 예시는 난 강남역 근처 살아. 주택가 쪽이라 좀 조용하긴 한데 스타벅스가 있는 거 말고는 뭐 교통도 좀 불편하고 약간 좀 안 좋은 점이 좀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로 말했어요. 그럼 강남역이라고 상대가 원하는 정보를 줬고 그리고 뭐 주택가 근처 산다. 그리고 조용한 주택가 근처 산다. 이 정보만 준 것 같지만 나는 조용한 걸 좋아한다라는 정보도 준 거예요. 나는 조용한 걸 좋아한다라는 정보도 줬고 교통이 좀 불편한 것 같다라는 말을 한 거는 이거는 나는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한다라는 정보도 준 겁니다. 스타벅스 얘기한 건 나는 커피를 좀 즐겨 마시는 편이다 라고 상대가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여기에서 상대가 유추해 볼 만한 거 그래서 유추를 해서 나와 공통점 혹은 차이점을 찾아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많아지죠. 그래서 단순히 강남 이것보다 훨씬 더 상대가 할 얘기가 많아져요. 뭐 이번 주말에 뭐 했어? 집 좀 알아봤어. 이것보다 집 좀 알아봤는데 내가 원하는 스타일 집은 인천 쪽인데 통근은 홍대 근처가 좋아서 조금 고려하고 있어. 이러면 인천과 홍대 그리고 통근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얘기할 거 벌써 4가지나 나왔죠. 약간 뜬금없어도 이 4가지 중에 무언가를 선택하면 대화는 흘러갈 거예요. 상대는 자기가 원하는 대화를 조금 더 원하는 대화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죠. 자, 이제 정보를 이제 좀 활용을 해야 되는 차원이잖아요. 내가 정보를 막 흘리면 상대도 정보를 막 흘릴 거예요. 이제 그런 걸 활용해야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 좀 공식적인 거는 대화의 클래스 저희 스몰 토크 공식편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좀 예문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4단계로만 정리를 했습니다. 정보의 활용 측면에서는 이제 모아두었던 정보, 막혔을 때 푸는 거, 언제 정보 쓰는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그 예문만 좀 들려드려 볼게요. 왜 이렇게 쓰는지. 말이 막혔어요. 그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새학기에 친구들이 없어서 공부만 하겠다고 했지 휴학했었나 봐. 쉬는 동안 좀 보람 있는 일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 이걸 더 줄일 수도 있어요. 공부만 하겠다고 했었지 좀 쉬는 동안 보람된 일은 있었어?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 왜냐면 이제 앞에서 새학기에 친구들이 없어서 라던가 뭐 휴학했었나 보구나 이런 말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말이니까 그건 뭐 빼도 되고 뭐 넣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건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거냐면 새학기에 친구도 없어서 그냥 난 공부나 하려고 예를 들어 이렇게 말했을 때 휴학했었나 보구나 라는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가지고 휴학했었나 보구나 보람된 일이 있었어? 라고 물어보면서 이 사람이 그 휴학 기간에 했던 일을 물어보는 거. 근데 실제로 휴학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정말로 친구가 없는 걸 수도 있겠죠. 그래도 그 친구는 휴학한 건 아니고 친구가 없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야. 뭐 내가 원래 뭐 사람들 만나서 말을 잘 안 하고 그래서 뭐 아니면 뭐 내가 이번에 과를 옮겨서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틀려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줬던 정보를 약간의 내가 통찰을 써서 틀려도 되도록 매너 있게 그 이야기를 질문으로 하는 것. 이게 이제 정보의 활용의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보 활용에는 상대가 뭐 입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정보 활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장이 있겠죠. 그 귀걸이 수제예요. 패션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이게 상대가 가진 정보. 아까 홍대 이야기 하던데 그 귀걸이도 홍대에서 사신 거예요? 수제인지 예술품 같네요. 패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라고 뭐 이렇게 말하는 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문장은 앞에서 이제 아까 홍대 이야기 하던데 이 얘기는 빼도 돼요. 실은 빼는 게 더 나아요. 왜냐면 어차피 홍대 얘기한 건 상대가 얘기한 거니까 상대 머릿속에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건 좀 굳이 좀 2번 이야기하는 것처럼 되죠. 그래서 그 귀걸이도 홍대에서 사신 거예요? 패션에 관심 많으신가 봐요. 라는 정도로 정리하는 게 좋겠죠. 이미 그러면 이제 알잖아요. 좀 센스 있는 걸 샀다는 뜻이구나. 이런 정도로 좀 깔끔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좀 인상적인 측면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요즘 야위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보이는 거, 뭐 틀려도 돼요. 걱정해 주는 거니까.
그리고 야위어 보인다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뭐 전혀 근거 없이 갑자기 막 보이는 사람마다 야위어 보이는데 그런 말 하시면 안 되고요. 좀 힘들어 보이거나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쓰면은 괜찮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무난한 문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화장 스타일이 바뀐 것 같은데 좀 신경 쓸 일 있나 봐? 라고. 근데 이거는 비꼬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쓰시고요. 좀 확실히 그 사람의 변화가 있고 좀 스스로가 화려하다 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기능이 좋습니다. 정보를 활용하실 때 좀 주의할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니 이런 것 같은데, 그래서 불필요한 말들 이런 걸 넣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너는 휴학했네 이렇게 확신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무례한 태도일 수 있어요. 패션에 관심이 좀 있네, 패션 테러리스트여서 좀 자존심을 상했었구나, 이런 거. 꼭 비하가 아니어도 상대를 재단해 버리는 거,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내가 얻은 정보를 과시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보니까 내가 그 정보를 얻었네, 내가 그 정보를 확실히 얻었어, 이런 건 안 되고, 그리고 그 반대로 정보가 틀렸을까 봐 걱정하는 거, 이것도 필요 없어요. 좀 틀려도 됩니다. 매너를 지킬 수 있으면 그걸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긴 이야기를 하도록 질문하는 건 좋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질문해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쓱쓱쓱 지나갔지만 좀 많은 예문들을 말씀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똑같은 질문에도 입체적인 대답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걸 해볼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대답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더 센스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걸 한번 4단계에서 같이 배워보고 익혀봅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LBC 소장 임철웅이었고요. LBC에서는 다양한 지식 그리고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콘텐츠 제공하고 있어요. 대화의 클래스는 그 중에서 이제 화술에 관련된 콘텐츠이고요. 이외에도 다양한 지식 분야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프라인 강좌도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